ITQ 한글 버전 2020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지 첫 장, 교재에선 기출문제 따라하기 제일 첫 장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지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것처럼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서식 도구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S 또는 Ctrl+S 키예요. 파일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파일 저장하라고 나와 있죠. 파일 이름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파일 이름 지정해야 되고요.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세요.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나 임의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입력해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험장에서 파일 형식도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자죠. 파일 형식이 한글 문서 확장자 HWP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되고요.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 이걸로 지정되어 있다면 꼭 이걸로 선택해서 저장해야 돼요. 파일 형식이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모든 문서 작성했더라도 파일명과 파일 형식이 맞지 않거나 미제출 시 감점이 아니고 아예 실격 처리돼요. 그럼 이제 저장을 눌러보세요. 파일 이름은 상단에 파일 저장 위치까지 나타납니다. 이제 화면 보기만 잠깐 바꿔놓고 다시 또 설명할게요. 보기 탭 가주세요. 쪽 윤곽, 쪽에 커서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쪽 윤곽이 이렇게 체크 해제된 거예요. 보기에 쪽 윤곽을 체크하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여기에도 쪽 윤곽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크게 보는 폭맞춤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 여기서 작게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기본 폭맞춤 상태로 이렇게 화면 최대한 크게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크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4번 문제 작성할 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빈줄 같은 경우에 기본 설정된 글꼴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위에 서식 도구에서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스타일 이름, 바탕글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은 함초롬 바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속성은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그리고 양쪽 정렬 상태에서 줄간격 160%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색깔은 나중에 색 지정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요. 용지 여백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하고요. 바로 F7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부터 설정을 해주세요. 편집 용지 대화상자에서 용지 여백의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 상태에서 아래에 나온 용지 여백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모두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여백 11, 오른쪽 여백 11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지정하는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이 4개 있죠. 이거는 동일한 값 지정되어 있죠. 모두 다 10으로 이렇게 10mm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제본 이거는 0mm 지정되어 있죠. 바로 이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화면에서 모양이 조금 더 커졌죠. 본문 영역이 넓어졌어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또 다음 내용 보면요. 페이지 구분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총 3페이지로 꼭 나눠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1페이지에서는 먼저 기능평가 1 문제번호 1, 2죠. 이거를 작성해야 돼요. 먼저 1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2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나눠야 되는데요. 쪽 도구 가보세요. 쪽 나누기가 있는데 쪽 나누기를 하면요. 나중에 3페이지에서만 쪽 번호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쪽 나누기 하지 말고요. 실제 시험에 정답 파일에서도 작성하고 있는 구역 나누기 단축키는 Alt, Shift, Enter 키예요. 이걸로 꼭 페이지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구역 나누기 하면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했죠. 여기는 기능평가 2 문제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그 다음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해주고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제 3페이지로 이동했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 봐주세요.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어요. 문서 작성 능력평가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 되어 있죠. 그걸 위해서 먼저 교재 3페이지의 문제를 봐주세요. 제일 첫 번째 줄에 큰 글자로 가운데 정렬되어서 글자 보이죠? 그게 제목이에요. 거기에 책갈피 지정이 있죠. 그래서 책갈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하지 말고요. 커서를 맨 앞에 동기의 동 앞에다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입력 메뉴 가주세요. 여기에 책갈피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있죠? 책갈피 이름 관광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특별한 변화는 없죠? 보기에서 잠깐 조판부 체크하고 보도록 할게요. 커서가 있던 위치에 책갈피가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책갈피 이름 수정해야 된다면 이 앞쪽 괄호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책갈피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판부호는 조판부호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그때만 보면 되니까요. 다시 보기 조판부호 체크는 해제할게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파일의 저장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데요. 시험장에서 문제 발생되어서 파일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주자주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내용 봐주세요. 먼저 조건 3가지가 있고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영어 2줄, 한글 2줄, 이 4개 줄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여기 줄 끝에서 한 칸 띄우고 다음 단어 그대로 이렇게 2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엔터키로 줄 바꿈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이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입력해 놨는데요. 여러분은 강의 잠시 멈추면서 내용들 입력하고 설명 듣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 2줄 아래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문단보호는 보기 문단보호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키 누르는 위치 끝에 문단보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문단이에요. 그러면 바로 아래 이 빈줄에 두 번째 내용 있죠?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해 놓으세요. 그러면 문단 이렇게 또 하나가 되죠. 2개 문단이에요. 총 4개 줄이죠. 이제 이 4줄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래 빈줄 같이 하면 안 되고 위에 번호 써 있는 줄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꼭 4개 줄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F6키 눌러주세요. 이제 파일 만들기 위해서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조건의 스타일 이름으로 소문자로 투어리즘 써있죠? 이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영문 이름 여기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비워둡니다. 스타일 종류 문단 글자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선택하면 지정되어 있는 문단 모양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문단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버튼 클릭하세요. 조건에 보면요 또 왼쪽 여백에 왼쪽 지정되어 있죠. 이게 15포인트로 입력을 해주고요. 간격에 문단 아래 조건에는 문단 아래 간격 이렇게 써있죠. 여기는 1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버튼 누르세요. 조건 3번 지정을 보면요. 글꼴 모양, 한글, 영문 각각 다른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대표 상태에서 크기, 장평, 자간 이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은 95% 그리고 자간은 5%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이제 언어 대표되어 있는 걸 목록 열어서 한글로 먼저 바꾸세요. 그 다음 옆에 함초롬 바탕되어 있는 것 블록 설정해 주고요.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있죠? 굴림이라고 입력하세요. 굴까지만 입력해도 굴림 포함된 글꼴이 나타날 거예요. 아래 굴림체는 다른 글꼴이고요. 정확히 굴림이라고만 써있는 이걸 클릭하세요. 이렇게 목록 선택을 해줘야지 글꼴이 제대로 지정돼요. 다시 언어 한글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옆에 글꼴 함초롬 바탕을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역시 마우스로 도둠 클릭할게요. 이제 설정 눌러주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투어리즘이라고 이름이 나타났죠.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4줄 2개 분단 이게 투어리즘이라고 서식 도구의 이름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꼴 이름 나타나 있지 않죠. 한글과 영문 각각 다른 글꼴 지정했기 때문에 스타일 이름만 이렇게 나타나고 글꼴 이름은 빈 상태로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2번 작성할 건데요. 1번과 2번 사이는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돼요.
구분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표를 먼저 만들고 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도구 가서 표 써있죠? 그 위에 표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줄 칸 먼저 세어봐야죠. 출력 형태 보면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아래 크기 지정이 있습니다. 너비는 항상 단에 맞춤, 높이는 항상 자동. 그 다음에 아래 기타에선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이렇게 크기와 기타 두 개는 설정을 이렇게 꼭 해놓으세요. 이제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본문 영역 꽉 차게 가로 큰 상태로 표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 안에 정렬이나 글꼴 상관하지 말고 내용부터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표 조건의 1번에 보면요, 표하고 캡션에 동일하게 글꼴 지정이 있습니다.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목록 열어보세요. 그냥 열지 말고 해도 되는데요, 도둠에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목록 여기에 도둠이 없죠. 이거는 한 컴 글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글꼴로 이렇게 선택하고 도둠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선택하거나 아니면 도둠까지 입력하고 바로 그냥 엔터키를 눌러주면 바로 글꼴이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 바꿀 필요 없고요. 정렬은 조건 두 번째에 나와 있죠. 먼저 모두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은 오른쪽 정렬 지정이 있죠.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들, 이거는 한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 여기에 이 데이터가 오른쪽 정렬인데요. 나중에 합계도 구할 거예요. 여기도 숫자로만 나타나겠죠. 여기 비어있는 셀, 여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긴 하지만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한 번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여기는 정렬이 어떤 상태든 감점 대상은 아니에요.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하더라도 수작업 채점에선 감점되지 않습니다. 감점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조건, 셀 배경 면색 노랑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봤을 때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고요. 그래서 교재도 모두 다 흑백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셀 배경 노랑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셀 배경색, 색깔 지정이죠. 그래서 색깔, 영어로 컬러죠. 그래서 단축키는 컬러의 제일 첫 글자 C가 단축키예요. 알파벳 C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이 탭이 나타나죠. 나중에 선, 테두리 구할 때는 영어로 라인, 이 테두리 탭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배경 탭에서 색 먼저 선택하고요. 면색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 테마 색상표가 있는데요. 어떤 거라든 상관없는데 시험에선 그냥 기본 상태에서 작업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색상 이름 지정되어 나오는 게 보통 표준색에 있는 색깔들, 예를 들어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지정되어 나타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건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색상의 RGB 값이 나와 있다면 색상의 RGB 값 정확히 맞아야 된다. 그렇게 지정이 있습니다. 노랑 같은 경우에 볼게요. 여기 아래쪽 표준색에 보면 노랑의 RGB 값 레드, 그린, 블루 255, 255, 0 이렇게 각각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색깔 보면요. 또 노랑이 있는데 RGB 값에서 그린 값이 255가 아니고 215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에서는 셀 배경 면색 노랑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죠. 만약에 시험장에서 셀 배경 면색 노랑 RGB 255, 255,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선택하면 감점이에요. 정확히 RGB 값 동일한 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색상이 노랑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노랑을 하든 아래쪽에 있는 노랑을 하든 감점되지 않습니다. 노랑만 그래요. 위쪽에 빨강이나 파랑은 없죠. 그래서 노랑은 두 개 중에 하나,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표준색,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의 노랑,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은 한글의 계산 기능으로 합계 구하는 거죠. 이 데이터 여기 세 군데 구하는데요. 앞에 데이터들 같은 방식으로 더하기 해서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돼요. 더할 데이터 그리고 나타날 곳 이렇게 같이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현재 문제에서는 합계라서 소수점 아래 몇 자리로 구해라 이게 없는데요. 만약에 시험에서 소수점 없도록 또는 소수점 두 자리로 바꿔라 그런 게 나타난다면 이 각 셀을 각각 클릭해서 하나씩 설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클릭해서 왼쪽 오른쪽에 괄호가 나타났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산식 위에 이건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고요. 형식 기본 형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수형이냐 소수점 몇 자리냐 그걸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면 돼요. 블록 계산식 처음 작성할 때처럼 3개를 한꺼번에 해서 계산식 고치기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꼭 각각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들어가서 계산식 고치기 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블록 합계 구한 다음에 바로 다음 지시인 캡션 만들면 됩니다. 캡션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도구 보면요. 먼저 표 디자인 있고요. 그 옆에 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제일 끝에 캡션 눌러서 보면요. 위치 지정해서 캡션 만들 수 있어요. 위쪽에 나타나도록 이걸 선택,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캡션 번호 블록 설정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출력 형태 보이는 캡션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런데 입력하기 전에 보면 서식 도구 여기에 스타일 이름이 캡션 되어 있습니다. 캡션 이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 수정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 주고요.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조건에 1번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표하고 동일하게 도둠으로 바꿔 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다음 테두리 설정이 있죠. 높이 조절 따로 필요 없는데 여러분 잘 보이게 이렇게 조금 키워놓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키워도 상관없어요. 지시가 없고 아래 빈 공간 많이 있기 때문에 차트 들어갈 공간이 충분해요. 그러면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컬러, 색 지정할 땐 C키였죠. 셀의 라인, 선을 지정할 때는 라인의 약자인 L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테두리 탭 나타나죠. 그러면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게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항상 이걸 체크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3페이지에서 문서 작성 능력평가 거기에서 표 작성할 때 한 번에 종류를 2가지 설정할 때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다르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는 그냥 체크 해제하고 작업할게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게요.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을 해놓고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 블록 설정,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제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그 다음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누르세요. 한 번에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해야 합니다. 이제 제일 끝에 비어있는 셀 있죠? 여기를 클릭 한번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 탭 가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이렇게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이제 완료했습니다. 표 아래 빈줄이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면 표 아래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 빈줄에 이렇게 마우스 놓고 이제 차트 만들 건데요. 차트 조건 1번에 어떤 데이터를 표에서 사용해라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출력 형태에서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이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 다음 차트 메뉴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을 여기서 찾아 선택, 그러면 표 위쪽에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차트 데이터는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고 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다시 열면 돼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개체 속성이 있죠. 단축키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단축키인 Ctrl N, K를 눌러도 되고요. 그냥 단축키 P 또는 바로가기 메뉴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대화상자 기본 탭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가 있던 아래로 차트 나타났죠? 그럼 차트 높이는 바꾸지 말고요.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하게만 너비 맞춰 놓으세요. 이제 조건 3번 해야 되는데요. 차트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경우, 이 경우엔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위에 도구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 제목이 있죠. 위쪽을 하면 차트 제목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의 왼쪽에 축 제목이 없어요.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 있죠? 기본 세로를 선택하세요. 이제 차트 제목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글자 내용은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한글 글꼴, 영어 글꼴 각각 지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선 여기에 영어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두 개 글꼴을 동시에 같이 바꾼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글 글꼴에서 만약에 굴림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서 마우스로 목록 나타난 거에서 클릭하지 않고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영어 글꼴 이렇게 이동하고 다음 조건들 설정, 예를 들어서 진하게 속성 클릭, 그 다음에 크기 12포인트 이렇게 바꾸고 설정을 눌러보면 글꼴 잘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다른 거 바뀌었는데 다시 제목 편집 들어가 볼게요. 설정이 제대로 안 되었죠. 이런 식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꼴 바꿀 때 굴림 입력한 다음에 목록을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도 변경되지 않았다면 꼭 굴림해서 마우스 클릭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 속성 진하게 이렇게 선택해 놓고 글자 크기 12포인트 그리고 설정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하향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화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도구 그리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우기와 선이 있죠. 채우기에서는 하향 선택하면 되고요. 선에선 어두운 색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는 흰색, 선은 어두운 색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자 지정이 있죠. 차트 제목에 도구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그림자, 여기는 두 번째에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목록이 이렇게 열려 있다면 아래 건 선택하지 말고요. 바로 이렇게 목록을 닫거나 아니면 열린 상태에서 미리 설정, 여기에서 바깥쪽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 모양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한글 버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림자 설정만 제대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왼쪽에 축 제목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글꼴 모두 다 동일하게 굴림, 마우스로 목록 클릭, 영어 글꼴도 굴림, 마우스로 목록을 클릭 이렇게 해놓으세요. 속성은 보통이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크기 10포인트니까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글자를 회전해야 되죠. 그러면 옆에 개체 속성 갑축 제목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이 도구 크기 및 속성 클릭, 글상자 목록 여세요. 이렇게 닫혀 있다면 클릭하면 돼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바꾸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에 축 속성, 경계,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바꿀 수 있게 나와요. 보조 단위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볼 때 0, 그리고 20씩 변경, 최대값 100이에요. 만약에 이 값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면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단위에서 주 단위 이것만 확인하세요. 체크해서 이걸 값을 변경, 엔터키 눌러주면 값이 바로 적용되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최대값도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주 단위 바꿨는데 최대값이 또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최대값 체크해서 이 값을 수정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현재는 이 두 개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력과 동일하니까 이렇게 체크 모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글꼴 설정할게요.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굴림 선택,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차트 아래쪽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한글 글꼴 굴림으로 마우스 클릭, 영어 글꼴 굴림으로 목록에 마우스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범위에 마우스로 클릭, 여기도 동일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동일하게 한글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는 테두리가 출력에 보이죠? 그래서 개체 속성의 범위에서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 여기에서 선의 어두운 색 이걸 클릭해 테두리 지정하세요. 이제 조건 빼고요. 출력 형태만 보고 동일하게 설정해 줘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이 가로선들 있죠? 필요 없죠? 아무거나 마우스 끝으로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세로축 숫자 오른쪽에 보면요. 가로선들, 눈금선이 보이고 있죠? 여기 0에서부터 100까지 보이죠? 이게 출력 형태에는 0에만 보이죠?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정답 파일 같이 또 본다면요, 정답 파일에선 수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금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이 없고요. 한글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감점 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수정하고 싶다면 다시 이 숫자 클릭, 더블 클릭, 옆에 축소석 나타났죠? 여기 보면요, 눈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걸 없음, 이렇게 바꿔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이 최소값 0에만 눈금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버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주눈금 없음 할 거냐 바깥쪽 할 거냐, 이것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표시 형식 열어보세요. 여기에서 범주 일반이 아니고 회계로 바꾸고 아래에서 기호를 없음,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값은 동일하고요. 여기만 하이픈, 이렇게 최소값이 변경되어 나타나요. 현재는 저희는 따로 바꿀 필요 없으니까 범주 일반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이제 2페이지로 가주세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러면 3번에는 2개 문제 작성하는 게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이렇게 먼저 입력하고 한 칸 띄울게요. 앞에 3번의 문제다 해서 이렇게 몇 칸 띄워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커서는 여기에 놓고요, 입력으로 가보세요. 수식 위에 루트 X 써있죠?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루트 위에서 찾을 수 있죠? 여기 근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근호 앞에 작은 상자, 여기는 입력할 게 없으니까 그냥 놓으면 되고요. 이제 이 안에 소문자 K 하고요, 위첨자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 첨자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선택, 그리고 숫자 2 입력. 첨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고 소문자 R, 다시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그 다음에 루트 빠져나와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첨자만 빠져나오죠? 다시 한번 눌러서 루트 빠져나오세요. 콤마 누르고, 보통 콤마 뒤에는 한 칸 떨어지죠? 그래서 한 칸 띄우고요. 대문자 M 이퀄 해주고 이제 분수를 선택, 분자에는 숫자 1, 분모 상자 선택해서 숫자 3,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분수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 파이 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파이 문자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소문자 R, 그 다음 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첨자 빠져나오고 소문자 H.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잘못된 거 찾는다면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거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것도 있는데요, 한글 버전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몇 칸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더라도 위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죠. 그래서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이걸 가지고 채점하고요, 저희는 수작업 채점할 때 이걸 가지고 채점해요. 그러니까 먼저 자동 채점해서 이게 감점되었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수작업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감점이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탭키 몇 번 눌러주세요. 여기 옆에 공간 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면 괄호 2번 입력을 해놓고 한 칸 띄우기, 그 다음에 수식에 다시 루트 X 도구 클릭하세요. 이번에도 키보드에 있는 글자죠. M 이퀄까진 입력, 그 다음에 분수 선택, 위에 분자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여기 삼각형 있네요. 선택해서 선택, 그 다음에 대문자 P 입력, 아래 분모 선택해서 대문자 K 입력, 그 다음 첨자에선 세 번째 거 선택, 소문자 A 입력, 첨자 빠져나오게 화살표 키 한번, 그 다음 분수 빠져나오게 화살표 키 또 한번, 다시 이제 이퀄 하고 분수를 선택, 이제 또 삼각형이니까 모양 찾아 선택, 그 다음 소문자 T, 그 다음 첨자에서 세 번째 것 소문자 B 입력, 그리고 분수 선택해 대문자 K, 다시 첨자의 세 번째 거 선택, 소문자 B.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분수를 빠져나오세요. 이퀄 하고 다시 분수 선택, 이번에도 다시 삼각형 모양 선택, 소문자 T 입력, 첨자 세 번째 거 선택, 소문자 F 입력, 분모를 선택해서 대문자 K, 그 다음에 다시 첨자 세 번째 거 선택, 소문자 F 입력. 그럼 모두 입력했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내용들 나중에 검토하고요. 이제 4번으로 가주세요. 4번 아래는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4번 써있는 아래쪽에만 내용 작성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도형을 만들 때는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것부터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배경 상자 만들게요. 입력해서 가로 글상자 있는데요. 글상자는 글자 입력할 때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객체 속성 단축키 P였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30, 높이는 80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 이거는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여기는 항상 세 번째, 문제 4번에서는 글 앞으로로 모두 다 지정해주면 됩니다.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 둥근 모양으로 변경하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도형에서는 기본 색상이 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형에서는 조건의 색상 지정이 따로 없죠. 전체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없음 제외한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는데요. 시험지는 색상이 모두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죠.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 색상을 알 수 있지만 색상 꼭 동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서로 다르게 색상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 색이나 하나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화면 조금 작게 하는 게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컨트롤 마우스 휠로 움직여서 조금 작게 맞춰 놓을게요. 그럼 이 본문 영역 안에만 나타나면 되니까요.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위쪽에 도형, 그림 만들고 글상자 만들 공간까지 충분하죠? 이렇게 적당히 해놓고요. 이제 바로 또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 있죠? 이 직사각형 만들게요. 또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객체 속성의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 탭에서 너비를 110, 높이는 65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동일하게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탭, 모서리 공률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이거는 또 뒤에 있는 색깔과 다른 거로 지정하면 되죠. 아무거나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하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도형과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맞춤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바로 위쪽에, 그리고 이 뒤에 도형과 이 위치는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맞춰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화살표 키 이렇게 눌러서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 있는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을 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글자 블록 설정해서 글꼴 입력할 수 있는 상태에 그것과 동일해요. 먼저 지정되어 있는 게 크기니까요. 먼저 객체 속성 들어갈게요.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80, 높이는 17 지정하세요. 역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탭,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이 면색 파랑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파랑이라는 거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지정해야 되죠.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2포인트니까요. 여기에 없죠. 그냥 직접 22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색깔 흰색으로 지정하세요. 여기 하향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테마가 다른 게 되어 있어서 하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쪽에 팔레트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클릭, 여기에서 하향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테마 색상표에서 하향 지정한 것과 같아요. 이제 가운데 정렬 맞춰 놓는데요. 지시에는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의 수직은 기본 가운데 맞춤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식 도구의 가운데 정렬 이것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 도구에서 글상자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정가운데 눌러주면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 정렬 한 번에 지정돼요. 그래서 서식에도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 맞춰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시 위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그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맞춰 놓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도형 정확히 세로로 기준했을 때 좌우 정렬 맞추고 싶다 그러면요, Shift 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 도구에서 맞춤의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세 개 세로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모양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세 개를 같이 클릭해서 맞춤, 가운데 맞춤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이제 화면 조금 크게 해도 되겠죠? 조금만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쪽에 그림 만들게요. 입력으로 가서 그림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ITQ 폴더, 픽처 폴더에 있죠? 시험에서는 이 폴더에서 이름만 찾으면 돼요.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돼요. 연습할 때는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 그림 파일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름 지정된 거 보면요. 로고 1.jpg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선택, 아래쪽에 여러가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선 문서의 포함만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선택하세요. 이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뒤쪽에 가려져 있어요. 개체 속성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설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이고요.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로 변경돼야지 앞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림 탭, 문서의 포함 체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체크하세요. 조건에 회색조 지정이 있죠? 그림 효과의 회색조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되죠? 그럼 위에 비교해서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죠. 하이퍼링크를 위해서 책갈피, 제목 앞에다가 책갈피 이미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메뉴 들어가세요. 그 다음 한글 문서, 여기에서 책갈피 이름 있죠. 관광을 선택, 그 다음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글맵시,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여기다 관광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글맵시 모양을 열어주고 모양 생긴 거 있죠? 갈매경 수장이에요. 이거죠? 이름 나타납니다. 선택,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위로 이동하세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쉽게 찾을 수 있죠? 도둠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크게 해서 볼게요. 역시 뒤쪽에 가려지죠? 그럼 개체 속성 또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이번에도 너비 50, 높이는 35로 먼저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 여기는 글 앞으로 이걸 선택하세요. 선탭 여기는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가세요. 색, 면색. 면색은 글맵시에서는 글자의 색이에요. 색깔이 빨강으로 바뀌어야 되죠. 표준색의 빨강 찾아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또 뒤쪽에 가려져 있는 거 찾아보면요. 1번 뒤에 있는 도형이죠. 2번, 3번은 같은 도형이고요. 화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번 뒤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또는 입력,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찾아 클릭,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단축키 P죠. 여기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해야 되는데요. 앞쪽에 1번 써있는 도형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두 개 지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앞쪽에 있는 거,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직사각형 그리기에 대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크기를 너비는 13, 높이는 1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 선탭,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여기는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없음도 아니에요. 여기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지금 먼저 맞춰놔도 돼요.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앞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게요. 직사각형 그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직사각형 만든 후에 그 안에다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처음부터 만들게요. 마우스로 드래그 적당하게 해놓고요. 숫자 1 입력, 바깥쪽 테두리 선택,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5, 높이는 13,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그 다음 선탭, 여기도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이제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하향이에요. 그래서 기본 도형의 색상 하향이니까 바꿀 필요 없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바꿔야 되죠. 이번에도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세요. 또는 글상자 정렬에서 정가운데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로 움직이거나 마우스 키로 움직여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다시 한번 마우스로 시작하는 위치
이 간격 생각해서 만들면 편하겠죠.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적당하게 이 높이도 대충 생각해서 만들고요. 전체 크기도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래야지 글자 입력했을 때 나중에 상자 크기 다시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첫 번째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이번엔 기본 탭 갈 필요 없어요. 크기 지정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 놓은 거고요. 선 탭 가주세요.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이죠. 두 번째 있는 이 파선 선택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에 색 없음이죠. 없음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글꼴 수정해야 되죠. 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정렬 이번에도 가운데 정렬하거나 글상자 정렬해서 정가운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개 도형 더 이상 이제 위치 맞출 필요 없죠. 그냥 선택만 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선택하세요. 세개 도형 선택했다면 이제 아래로 복제해야 돼요. Ctrl Shift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복제하는데요. 이 간격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맞추기 조금 불편하다면 세 번째 거만 이렇게 맞춰 놓고요. 다시 두 번째 것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화살표 키 위아래 움직이면 비슷한 간격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이제 각각 도형의 내용들 수정을 해 놓으세요. 저처럼 크기 조절 잘못해서 이런 경우엔요, 이렇게 테두리 잡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요, 높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럼 이거 세 개가 같은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경우 발생한다면 글자 입력하기 전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뒤로 가기 계속 누르면 글자 입력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크기 조절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도형들도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개 도형을 같이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세 개 도형 선택해서 이 세 개의 글상자를 동시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내용 이거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수정 완료했다면 여러분이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1번 뒤에 있는 도형은 색깔 하나 지정되었고요. 2번 뒤에 있는 도형 클릭하세요.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에서 면색, 1번에 지정한 색과 다른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설정 눌러주고 3번 뒤에 도형 다시 선택,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이번엔 1번과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4번이 완료되었어요. 전체적인 구성 확인하려면 화면 작게 해서 다시 보면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검토할 때 다시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문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이거 전체 그룹화하면 안 돼요. 그룹화하는 기능 알고 있더라도 그룹화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룹화하면 4번 문제는 무조건 0점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갈게요. 화면 다시 폭맞춤으로 화면 크게 볼게요. 3번 제목까지 입력했죠. 제목 끝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이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목 아래는 문제지에 보이는 것처럼 빈줄이 한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빈줄은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글자색 검정, 정렬은 양쪽 정렬, 줄간격 160%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 내용 관광자원은 해가지고 관, 이거부터 입력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문단 첫 글자 장식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은 강의 잠시 멈춰 놓으면서 내용들 입력하세요. 그리고 개발, 여기는 한자로 변환이 있죠. 개발 뒤에다 커서 놓거나 이렇게 두 개 글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자 키 또는 F9키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변환할 한자 하나밖에 없는데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져가면 글자 크게 보죠. 출력과 동일한 글자인지만 확인하세요. 아래 뜻까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입력 형식에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서 줄 끝의 내용 맞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엔터키 누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문장이 끝나더라도 그냥 한 칸 띄우고 다음 문장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극 추진해 왔다까지 이렇게 한 개 문단으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띄어쓰기 해도 여기에선 감점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감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에서 여기 불필요한 띄어쓰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감점이다. 그런 식으로 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 빈칸 때문에 이 문단이 줄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감점 처리되지 않으니까 수작업 채점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그건 감점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2칸 해놓으세요. 그럼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원래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문단 모양 들여쓰기 하지 않아도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해도 들여쓰기 한 것처럼 인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문단으로 계속 내려갔을 때 다른 문단에서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칸 띄운 상태에서 다음 내용 또 입력하세요. 그러면 또 한자 나타나죠? 한자는 보통 2개가 이렇게 출제돼요. 분산 뒤에다 이렇게 놓고 한자 키 누르세요. 여러가지 한자인데요. 마우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져가면 글자 크게 보이죠? 그래서 출력과 같은 글자, 같은 모양만 찾아주세요. 입력 형식은 이미 선택되었으니까 바로 바꾸기 눌러주면 돼요.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다 보면 고유 문화 바로 뒤에 작은 글자로 원문자 가가 보이죠? 그건 각주인데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여태까지는 계속 나중에 입력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위치를 찾기 불편해서 나는 미리 입력하고 싶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미리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유문화 바로 뒤에다 이렇게 커서 놓은 상태로 각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에 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본문 제일 아래쪽으로 갔죠.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각주 내용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각주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 보면요. 번호 모양 선택되어 있고 뒷문자 장식에 괄호 이렇게 해서 번호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뒷문자 장식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냥 원문자 가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번호 모양 여기에서 원문자 가나다 선택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선 길이가 또 지시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5cm이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바꿀 필요가 있다면 이거 클릭해 사용자 누르고 아래 숫자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빠져나가는 건 닫기 누르면 커서가 각주 입력한 이곳으로 나타나죠. 그럼 나머지 내용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한 개 문단으로 이렇게 입력 마무리했고요.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문제집 보면은 여기에 또 큰 글자 나타나죠. 바로 위에 빈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빈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컨트롤 F10 키 눌러주세요. 특수문자 입력해야 돼요. 이 탭 어디에서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같은 문자만 찾으면 되는데요. 최근에 사용한 문자에 있다면 찾으면 되고요. 저는 한글 HNC 문자표 여기에서 정각 기호 일반 여기에 보면 대부분 모양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표 검은색이죠. 이거 찾아 선택 넣기 해주면 바로 이렇게 삽입돼요.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나머지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다음 내용 보면요. 가점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랫줄 보면은 1번, 2번 써있고 다시 나점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시를 보면 문단 번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 나중에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6줄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앞에 문단 번호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줄에서 엔터키 또 한 번 또 한 번 위에처럼 여기도 빈줄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별표 삽입이죠. 컨트롤 F10 키 그 다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마저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누르세요. 중제목 아래는 바로 그 줄에서 입력하죠. 이번엔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 표는 전체 셀 합치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줄과 칸수를 세어보면 되는데요. 먼저 입력해서 표 만들게요. 표에 표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줄 개수 세어보면 총 5줄이죠. 칸 개수 세어보면 3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놓고 아래 크기와 기타 설정 이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는 내용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도 필요할 거예요. 적당하게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적당하게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력해야 되는데 셀 합치기를 먼저 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 찾아보면 여기 아래 2개 셀이죠. 여기는 셀 합치기 메뉴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다시 아래도 또 2개 선택,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여기도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셀 너비 조절했지만 여기처럼 2줄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적당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여기는 문제지에서 2줄로 나타나니까 상관없겠죠. 그런데 셀 너비 조절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높이는 조절하지 말고요. 너비만 그냥 적당하게 맞춰 놓으세요.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그럼 표 아래 빈 줄 있죠? 여기다 커서 놓아주세요. 그 다음 한 줄 엔터키 눌러서 띄워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하는 건데요.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고 문제지 제일 마지막 내려가면 여기 각주하고 쪽번호 나타나죠. 이거는 나중에 설정할게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제목에 대한 설정할게요. 이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가운데 정렬로 지정,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졌죠. 그러면 덧말 넣기 하면 돼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이라는 거 찾아보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입력의 오른쪽에 역삼각형 이걸 눌러주세요. 메뉴에 있는 덧말 넣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덧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덧말 위치는 제목 위에 작은 글자 나타나게 위 되어 있죠? 바로 넣기 눌러주면 돼요. 이제 이 제목 아래 빈 줄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쪽 도구로 가서 머릿말 누르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 양쪽 만들기에서 머릿말의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도 머릿말 스타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된 것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글꼴 바꿔야 되죠. 여기는 굴림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한 단계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하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머릿말 수정 필요하다면 이 글자 클릭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이 관, 이 글자 크게 만들어야 되죠. 관광, 이 관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제 서식 도구,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인데요. 이렇게 찾기 어렵다면 입력에서 메뉴 찾은 것처럼 서식의 메뉴 열어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있죠? 클릭하세요. 2줄에 걸치도록 모양을 바꿔놓고 글꼴 목록 여세요. 제일 위쪽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궁서 찾아주세요. 면색 클릭하세요. 여기는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커서는 관광에서 광 앞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그림을 삽입할게요. 입력 도구로 가서 그림 위에 그림 도구 클릭하세요. 그림의 이름은 그림 4.jpg죠. 문서에 포함 꼭 체크, 나머지는 체크 해제. 이제 열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메뉴 클릭.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게 마우스로 드래그,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모서리 잡고 또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림의 여백은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습니다. 적당하게만 하고요. 자르기 끝내는 거는 마우스로 다른 곳 클릭. 그럼 자르기 끝나요. 이제 그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시켜 놓고요.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림의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습니다.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 지정되어 있죠. 너비는 40, 높이도 40으로 바꾸세요. 본문과의 배치 3페이지에서는 글 앞으로가 아니고요. 어울림 상태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로 문단, 세로 문단,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 3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옆에 왼쪽이나 이건 설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설정을 누를게요. 그럼 이제 위치 조금 더 바뀌었는데요. 마우스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림의 위쪽 테두리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줄 끝에 글자들이 동일하게 맞을 텐데요.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림 클릭 한번 해놓고요. 줄 끝에 글자들이 맞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왼쪽 오른쪽 그 키를 몇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해야 되는데요. 각주는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 없죠. 바로 아래 중제목으로 가주세요. 중제목을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글꼴 굴림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우세요. 그 다음에 관광에서 필요성까지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 여기는 밑줄 지정하세요. 여기는 글자색 그리고 음영색 지정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서식 도구에선 음영색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글자색 있죠? 여기를 하향으로 먼저 바꿔 놓으세요. 음영색 클릭해서 아래쪽에 색상 빨강색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아래 이 6줄 있죠?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문단 번호하고 줄 간격 지정이 있는데요. 줄 간격 까먹지 않게 미리 180%로 변경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습니다. 꼭 이걸로 해주세요.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로 하지 않고 서식의 개요 번호 이걸로 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문단 번호가 아니고 개요 번호예요. 이걸로 하면 안됩니다. 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이걸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게 동일한 거 찾으면 되는데요. 동일한 게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 새 번호로 시작 번호가 1, 이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1 수준 선택되어 있죠. 먼저 번호 모양 첫 번째 거니까 바꿔야 되죠. 한글 가나다 선택, 그리고 가 뒤에 마침표 있어야 되죠. 번호 서식에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너비 조정, 이거는 1 수준에 지시되어 있는 값 20으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2 수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다시 또 번호 모양 바꿔야 되죠. 원문자 1, 2, 3 선택, 그리고 마침표 필요 없죠. 그래서 번호 서식에 점 없애세요. 다시 너비 조정, 여기는 2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값 30으로 바꾸고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설정 누르면 모양 바뀐 거 선택되어 나타나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에서 바까지 나타나는데요. 가는 제대로 되었으니까 나다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그 다음 서식 탭에 오른쪽 끝에 가면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클릭. 그럼 이제 나로 여기도 바뀌었죠. 또 달아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줄 간격 아직 180%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꼭 180%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첫 번째 중제목처럼 글꼴 궁서로 바꿔놓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요. 다시 관광에서 체계까지 블록 설정, 여기는 밑줄 지정하세요. 강조점이 있는데요. 모든 글자가 아니죠. 관광 블록 설정,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 가보세요. 강조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나타난 모양 같은 거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분류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되죠. 똑같이 글자 모양의 강조점 찾아서 마우스로 선택, 설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표에 대한 설정할게요. 높이 설정할 필요 없는데 저는 조금 크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이 보기 편할 거예요. 아래 공백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키워도 감점되진 않아요. 그럼 표에 대한 전체 글꼴 설정할게요. 먼저 도둠을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전체 테두리 설정부터 할게요. 단축키 라인 L이었죠? L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중선, 선 없음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 다시 종류 없음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 블록 설정, 다시 단축키 L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으로 가지 말고요. 배경 탭 가주세요. 여긴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습니다. 시작색 하양, 끝색, 표준색의 노랑, 그 다음 유형은 가로로 선택, 그 다음 옆에 이 4개 중엔 줄무늬를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그라데이션 보이고 있죠. 이제 셀럽이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것 없애야 되죠. 그래서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먼저 셀럽이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앞에도 이렇게 조금 작게 해놔도 되겠죠. 그러면 모든 셀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관명 블록 설정해 놓고요. 서식 도구에서 할 수 있는 거 미리 해도 되고 한꺼번에 글자 모양에서 해도 돼요. 글자 모양에서 그냥 바꾸도록 할게요.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글꼴 도둠으로 바꿔야 되죠. 도둠 마우스로 클릭, 기준 크기는 24포인트로 선택, 그 다음 진하게 속성, 그 다음 장평으로 가서 105%로 변경, 그 다음 설정, 오른쪽 정렬 지정. 이제 아래쪽에 쪽번호만 남아 있습니다. 3페이지만 보이면 되죠. 그러면 쪽번호 입력하기 위해서 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아주세요. 그 다음 쪽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쪽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메뉴 클릭,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선택, 번호 모양, 여기는 알파벳 ABC 대문자죠. 선택, 줄표 넣기는 해제, 시작 번호 6, 그러면 숫자 6 나타나도록 해놓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럼 알파벳 F가 나타납니다. 쪽번호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더 이상 설정할 거 없어요. 저장하고 최종 검토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쪽번호가 이 F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든 조판부호가 위치가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판부호, 원래 아래쪽에서 만들었더라도 보기 조판부호 체크하고 보면요,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렇게 두 개가 제목 앞쪽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에 여기 쪽번호가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동해 보면요, 여기 어딘가에 그 조판부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땐 이렇게 이 페이지에 F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조판부호를 이렇게 찾아서 오려두게 해둬야 돼요. 그럼 이쪽에는 이제 없어졌죠.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여기다 커서를 놓고요, 그 다음 붙이게 하면 글자는 작게 나타나는데 이건 조판부호라 글자 크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제목의 정렬, 가운데 정렬이 바뀌었죠. 가운데 정렬은 잊지 말고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판부호는 제대로 나타났으니까 보기에 조판부호는 체크 해제. 그럼 이제 아래쪽에 가서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 F가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이런 경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파일 저장 이제 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야죠. 시험장에서는 검토할 시간, 여러분이 타자만 빨리 친다면 검토할 시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럼 검토하고 모두 검토했다면 최종 파일 저장, 그 다음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그 다음 퇴실하기 전에 내가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 그 다음 퇴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파일 제가 확장자 HWPX로 저장했죠. 만약에 시험장에서 HWP로 되어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저장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 V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파일 형식 있죠? 이거를 한글 문서 HWP 이걸로 해서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답안 전송할 때 파일 이름이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확장자가 안 보인다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글 문서를 닫고 그 다음 전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검토까지 끝났으니까.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은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 다음 탐색기에서 IGQ 폴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에서 확장자명이 보이지 않더라도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이름 나타납니다. HWPX인지 HWP인지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또는 유형, 여기에서 한글 문서인지 한글 표준 문서인지 이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다면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 있습니다. 체크하면 확장명 보여요. 그래서 필요 없는 파일, 이거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 파일만 감독관 PC로 전송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